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업 이행률이 97%에 달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핵심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혀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가 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사가 약속한 130개 공약 가운데 14개를 완료 또는 이행했고 112개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96.9%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진한 사업은 증평인삼 6차 산업화와 청주공항에서 천안 간 복선철도 건설,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청주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등 4가지입니다. 위원들은 방사강 가속기 유치와 충북선 고속화,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착실히 마련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선 7기 2년간 21조 3천억 원이라는 도정사상 최대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도민들이 충북의 위상이 높아짐을 체감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약은 정상 추진 중이라는 자평에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멘트 자원시설세 신설과 충북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는 제자리 걸음이고 충북선 고속화는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단양군 의료원 건립이나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등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정부 협조가 어려워진 6개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는 등 아예 공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심의 과정에서 의료원은 권역별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 200 내지 300병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차선책으로 공약 이행을 비교적 긍정평가한 위원들은 코로나19가 앞으로 공약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어제 청주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에서 노르웨이의 건축가 로버트 그린우드의 출품작이 당선됐는데요. 신청사는 천년고도 청주시의 역사와 북유럽의 건축 양식이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그린우드는 청주시 신청사를 조선시대 서원의 모습을 모티브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곽 건물의 곡선형 상층부는 한옥의 기와를 얹은 듯 구현했고 곳곳의 정원은 천년고도 청주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정 가운데 자리한 본관 건물은 청주의 상징인 직지서적을 쌓아놓은 듯 보이고 북유럽 건축가답게 높이 솟은 깃대 모양의 상징물은 내부 채광을 중시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별관동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담장이 없어 청사로의 접근성도 강화했습니다. 존치 대상인 4층짜리 현 청사 본관동은 원형인 3층까지만 보존해 활용합니다. 병선서원이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이기 때문에 병선서원의 공간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표피에 대한 것도 한국의 기와의 선을 따서 그 곡선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걸로 해서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이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투명한 국제 공모 절차를 거쳐 설계안이 나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청주병원 등 일부에서 행정 소송이 벌어지는 등 보상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강제 퇴거 등의 잡음이 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되면 청주시청 건립 사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또 7층짜리 신청사 바로 옆에 청주 최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추가로 제출하게 한 600분의 1 압축 모형도에서도 신청사는 북쪽에서 바라볼 때 49층 아파트에 완전히 가려주고 다소는 압도된 듯해 보였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이후 의붓아들 살해 의혹까지 받아온 고유정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청주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망 사건, 이 의붓아들의 죽음은 이번에도 고유정의 범행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인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는 고유정의 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다 질식해 숨진 건 맞지만 아이 스스로 질식했을 수 있다는 점과 현 남편의 잠버릇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의 사망 추정 시각이 정확하지 않아 고 씨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유죄로 증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소 현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관계 등을 보면 살인 동기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의붓아들 몸에 의도적인 힘이 가해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유정의 살해 혐의 입증에 집중해왔습니다. 의붓아들 시신 부검에 참여했던 전문의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누군가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마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붓아들 사망은 원인을 찾고도 범인은 가려내지 못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이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충북 지역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고요? 네, 사실 충청북도는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시군 단위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급을 시작한 곳은 옥천군인데요. 옥천군은 1살 아이부터 나이 제한 없이 모든 군민에게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모두 49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는데요. 네. 집행률, 그러니까 이미 사용된 비율을 보면 이게 옥천 지역에서 사용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9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벌써 80%가 넘는 4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옥천군 장학회도 옥천군 내에 있는 초중 고교생 3,7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단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올해부터 군에서 2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재난장학금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이라고 할 경우에는 옥천군에서만 이제 60만 원을 지원받는 건데요. 이게 이제 2인 가구에게 지급이 됐었던 정부 재난지원금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옥천과 인접한 영동군도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65세 이상 국민들에게는 10만 원의 군 자체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요. 네. 이미 그 65세 이상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네. 영동군은 또 지난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시작했는데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10만 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각각 15만 원과 20만 원, 대학생에게는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영동군은 14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주소지가 영동으로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에게는 직접 지급이 되고 나머지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정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동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재난지원금의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요. 이 기간 이후에는 65세 이상과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영동군도 이제 적지 않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옥천군과 영동군 이렇게 좀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인구가 조금 더 많은 시단위 지역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어제 조기령 충주시장은 충주 지역 내 초중 고교생들에게 1인당 40만 원의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아이가 셋 있는 가구를 가정하면 오히려 정부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꼴입니다. 충주시 내 학생들 수가 2만 1,0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모두 8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조기령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주요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그에 들어가는 예산과 업무 추진비 등을 모아 재원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옥천군과 영동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충주시까지 충북 지역 지자체가 지급하는 자체 재난지원금은 학생들에게 집중된 모습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학생 1인당 이제 4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청주나 제천시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제천시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천시도 자체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바 있죠.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제천시 인구가 13만이 조금 넘으니까 13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재원 마련은 이미 마무리됐고 의회 승인이 나면 9월 중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주시를 보면 좀 이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당초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 계획이 잡히기 이전에 이미 6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자체 재난지원금의 지급 계획을 철회한 건데요. 당시 잡아놨던 예산 중 절반은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휴업 보상비 등으로 이미 사용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 한 300억 정도가 되겠는데 이 예산은 조금 더 지켜본 뒤 사용 방안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충주시나 옥천군처럼 시민 전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괄 지급은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예상과 달리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대유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하반기에 가서 그 구체적인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충북 지역만 하더라도 금액이나 또 지급 여부 등으로 좀 각 시군별로 좀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에 좀 큰 활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